뭐 제가 첫 번째 영상 찍었던 게 한 2-3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아 그새 너무 더워졌어요. 진짜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막 해가 그렇게 떠 있는 날씨도 아닌데, 아 덥고 습하고 진짜 쪄 죽을 것 같은 날씨예요. 너무 덥네요. 오늘은 바이크 왜 타세요? 왜 타세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왜 타시고 어떻게 타야 되는지. 바이크 타면서 이제 내가 바이크를 타고 있다, 혹은 이제 바이크를 입문을 해서 타겠다라고 주변에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 이야기일 거예요. 너 죽고 싶냐? 죽고 싶어서 타는 거야? 내 주변에 누가 타다가 죽었는데, 내 주변에 타다가 누가 불구가 됐는데, 너도 죽으려고 타는 거니? 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죽어서 부모 가슴에 못 박을 거냐? 아니면 결혼을 하신 분들은 와이프가 나 과부 만들 거냐? 아니면은 네 애들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울 거냐? 이런 말들을 하죠. 솔직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되게 듣기 싫은 얘기일 거예요. 그게 솔직히 듣기가 안 좋죠. 왜냐면 나를 이제 이 바이크라는 취미를 하다가 죽을 거라는 가정을 하니까. 물론 이 바이크가 위험하긴 한데, 근데 위험한 걸로 따지면 취미로 하는 스쿠버도 위험할 거고, 스키를 타거나 보드를 타는 것도 위험할 거고, 뭐 솔직히 안 위험한 게 없죠. 이게 좀 더 위험성이 높을 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바이크 입문 전에 되게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힘든 일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수면제 없으면은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힘들어했고, 심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어서 이제 상담 치료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상담하시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굳이 마음의 짐들을 담아두고 살지 말고 잊어버려라. 대신 잊어버리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마음 둘 거리를 찾아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크가 어릴 적부터 되게 타보고 싶었기 때문에 입문을 했죠. R3를 사고 R6를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년 반 넘게 타고 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즐겁고, 이제 심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바람도 쐬고 어느 정도 속도도 내보면서 이제 짜릿함이라든지 스릴도 즐기는 거고, 뭐 라이딩 스쿨 가서 슬라롬 교육도 받고 구경 다니면서 이제 뭐 조금 더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는 거고, 이 취미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되게 재미가 있고 즐겁고 심적인 여유를 되게 많이 되찾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죽고 싶어서 바이크를 타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살고 싶어서 타는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취미를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한 선에서 즐길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심적인 여유가 없는 요즘같이 빡빡한 세상에 내 마음에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훌훌 벗어 던질 수도 있는 거고, 경치 구경하고 바람 쐬면서 심적인 힐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짜릿하게 스릴을 즐기면서 폭발하는 아드레날린, 그러면서 조금 더 심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는 거고, 전 되게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아무리
이걸 안전하게 타고 있다, 나 안전하게 탄다라고 말을 해도 남들이 보기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바이크 문화라는 자체가 인식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잘 해야겠죠. 먼저 안전장비도 잘 갖춰야 되고, 헬멧, 그 다음에 보호구, 이제 보호 규격 인증을 하는 보호구가 들어있는 라이딩 자켓, 그 다음에 최소한 무릎이랑 골반, 엉덩이 쪽 보호대가 들어있는 라이딩 부츠, 라이딩 진, 그리고 이제 라이딩 부츠 같이 장갑도 포함이에요. 이렇게 보호구를 충분히 갖추고 나서 내가 안전하게 타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스스로도 안전하게 타셔야 돼요. 장비만 갖춰왔다고, 장비만 보여줬다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고작 이거 보여주고 나는 이렇게 갖추고 타니까 안전할 거야 라고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는 바이크 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의 자제, 본인 스스로의 뭔가를 지키고자 하는, 이 라이딩 라이프에서 뭔가를 지키고자 하는 소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새벽에 신호등 교차로가 꺼져 있다 하더라도 교차로가 보인다면 무조건 감속, 횡단보도가 보인다면 달리는 도중에도 무조건 감속. 그게 내 신호든 남의 신호든 마찬가지예요. 내 신호라서 내가 직진을 한다고 해서, 내 신호를 내가 타고 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끼어드는 이상한 사람들이 없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분명히 거기에 끼어드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나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 혹은 신호를 무시하는, 같이 바이크 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되긴 한데, 현실이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들 뭐가 나와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나와도 나올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신호에 내가 가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신호에 내가 가는데 남이 끼어들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럼 사고 나면 합의금 받고 수리비 받고 위로금까지 두둑하게 받아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절대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바이크를 입문을 하겠다면 저는 무조건 말립니다. 살아있어야, 그리고 몸이 멀쩡해야 합의금도 받을 수 있고 위로금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이 없고 내 건강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다들 재밌잖아요, 바이크 타는 거. 그죠? 바이크 타는 거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신나고. 근데 그게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지, 내 몸이 어디가 불구가 되고 혹은 내 목숨이 없는 상황에 그 돈 누가 받아서 어디 쓸 건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심해서 안전하게 타셔야 돼요. 저는 지금 자동차 운전한 지도 10년, 11년째거든요. 자동차 운전도 11년째인데 아버지가 운전 가르쳐주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방어운전, 방어운전 개념을 강조를 많이 하셨고, 사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지껏 왜 사고가 안 나봤겠어요. 사고 여러 번 나봤죠. 근데 도로의 흐름이라든지 방어운전하는 그 정도의 개념은 갖추고 운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차라는 건 이렇게 여러 방향의 프레임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고, 차대, 셰시, 박스 형태로 나를 싸고 있잖아요. 박스 형태로 나를 감싸고 있고, 앞에도 유리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바이크가 그에 비해서 얻는 장점은 개방감, 짜릿함, 스릴이겠지만, 거기서 잃는 단점은 안전이에요. 사고에 노출이 됐을 때, 같은 속도로 같은 수준의 충돌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차량 운전자는 에어백이 터질 정도, 그래서 조금 다쳐서 걸어 나올 정도라면 바이크 운전자는 무조건 실려가야 돼요. 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을 사고라면 바이크 운전자는 저는 죽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입문을 하는 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항상 생각하면서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차를 탈 때보다 바이크를 타고 나오면 최소한 2배, 3배, 고속 주행을 하거나 스포츠 주행을 하게 된다면 4배, 5배 이상 정신을 나를 세우고 타라 그래요. 정말 날카롭고 예민하게 타라고. 모든 걸 조심해야 돼요. 노면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노면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옆에서 동물이 나오진 않을까, 차가 차선을 넘어서 오진 않을까.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지만 쓸데없는 걱정 조금 더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전과 목숨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걱정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특히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조심하세요. 조심. 입문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조심을 하시고, 마음가짐 자체를 절대 사고가 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뭐 슬라롬 교육 한번 갔다 왔다고, 아니면 내가 이제 바이크 탄 지 며칠 됐다고, 내가 속도를 얼마 정도까지 당겨봤다고 자만하고 방심하는 그 순간 정말 큰 사고가 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1%의 리스크도 없앤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이크를 타셔야 돼요. 모든 안전장비를 갖추고 모든 위험 상황에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면서, 네, 정말 내가 이걸 과격하게 타고 싶고 정말 멋있게 타고 싶다면 그냥 집 가까운 곳에 있는 라이딩 스쿨 가서 슬라롬 한번 배우고 무릎 한번 대봤다고 공도에서 그걸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킷을 가세요. 저도 이제 올해는 무조건 서킷을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이긴 한데, 서킷을 가세요. 서킷을. 공도에서 그렇게 뭐 무릎 꿇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실력이 받쳐주고 내 안전한 선을 계산을 해서 그렇게 타신다면 뭐 할 말 없어요. 내가 재밌게 타겠다는데. 뭐 저도 가끔씩 그러고 싶고 그러기도 하니까. 근데 내 실력이 열을 기준으로 5 정도라면 항상 4, 3까지만 쓰시고, 열 기준으로 8 정도라면 6, 7 정도까지만 쓰세요. 항상 내 안전을 위한 안전 마진을 남겨두셔야 돼요. 가끔씩 이제 어떤 분들이 타이어를 다 못 쓰겠어요. 타이어를 정말 다 못 쓰겠어요. 끝에 꼭 요만큼씩 남는데 이거 어떻게 다 쓰죠? 더 못 눕히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도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남들한테도 해주는 이야기가, 다 쓰지 마세요.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 써서 뭐 할 거예요? 물론 내가 돈 주고 산 타이어 비싼 거고 하이그립이니까 다 써보고 싶죠. 아깝죠. 다 못 쓰면. 근데 이제 저한테 바이크를 가르쳐준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타이어 요만큼 쓰지 마라. 왜 쓰면 안 되냐? 그거 안 써도 충분히 공도 타지지 않냐? 공도에 있는 어지간한 코너는 타이어 그거 안 써도 다 탈 수 있다. 그리고 타이어를 그 정도는 남겨놓는 습관을 가져야 공도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왔을 때 내가 좀 더 깊게 눕는다거나 약간 미끄러져서 타이어 각도가 더 깊게 누워버리면 타이어가 받아줄 수 있는 그립의 안전 마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타이어든 혹은 다른 뭐 주행 습관이든 속도든 항상 내가 최고로 당겨봤던, 최고로 누워봤던 그 기록들을 기준으로 타지 말고 그 기록에서 1, 20%씩을 제한 상태로 안전의 마진을 남겨둔 상태로 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고, 다들 그렇게 안전하게 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년을 넘게 탔어도 난 아직 초보라고.
내가 R3를 거쳐왔고 스쿠터도 거쳐왔고 미들급인 R6도 거쳐왔고 결국에는 이 리터급인 S1000R를 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초보라고. 내가 이 S1000R를 타는 건 그냥 이 바이크가 타보고 싶어서 타는 거지, 내가 결코 이 바이크의 성능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친해져 가는 거지 이 바이크 성능을 다 쓰려고 무리하지 않겠다고 항상 그렇게 스스로하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시동을 걸고 나와요. 이제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타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공도에서는. 보세요, 지금도 저렇게 차가 나오는데 저 아저씨는 뭐 되게 다행스러운 게 뒤를 한번 돌아보셨어요. 근데 저렇게 뒤를 돌아보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마구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마구마구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항상 저런 상황들 대비하면서 감속 잘 하시고 속도 조절 잘 하시고 페이스 조절 잘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지인들하고 라이딩 할 때 강조하는 게, 우리 오늘도 집에서 나올 때 모습 그대로 집에 들어가자. 집에서 내 발로 걸어 나왔다면 실려서 가지는 말자. 항상 안전하게 타자. 그리고 가능한 선에서, 사실 속도는 차든 바이크든 지키기가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뭐라 못하겠지만 나머지 뭐 신호라든지 이런 법규들은 좀 잘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잖아요, 신호 지키는 거. 내가 지켜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나온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집에 들어가면서, 잠시 배웠다고 빠른 시간에 실력이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오래오래 타다 보면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이 항상 생기고 다가오고 내가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가늘고 길게 타다 보면 늦게나마 실력은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실력은 점점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어떤 테크닉적인 실력적인 부분을 늘리겠다고 조급하고 무리하고 위험한 운전 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한 운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제가 그런 영상을 준비하기에는 조금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초보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리자면, 바이크 조작이나 자세, 기본적인 조작이나 기본적인 자세, 하지법 등 뭐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개인적인 친구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보니까 좋아서 추천을 드리는 건데, 일단 뭐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보신다면 모를 수가 없는 류성님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은 기본적인 뭐 레브 매칭이라든지 스로틀 조작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류성님 말고도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상은 레인조 바이크 검색하시면 그 스즈키 팀에서 선수로 생활하시면서 인스트럭터 활동도 같이 하고 계시는 조현 단장님 영상들이 있어요. 조현 단장님 영상들도 굉장히 입문자들이나 초심자들한테, 혹은 어느 정도 타셨던 중급자들한테도 이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거나 한번 기본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자료들 읽어보시고 영상 직접 감상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